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지난 화요일인가 운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 중? 네, 이제 코너를 돌아오는데 앞에 차가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속도를 냈거든요. 근데 가니까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제가 가고 있는데 1차선, 이게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에서 안쪽 차선을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더니 갑자기 옆으로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앞차가요? 내 앞차가 바꿔서 저는 이제 질주 본능이 있으니까 바꿔주니까 앞에 차도 안 보이길래 이제 달려야지 하고 악셀에다 발을 딱 올렸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도 아니고 전동 자전거 거기에 수레를 달고 그게 그 박스 폐지 줍는 그 양반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일반 도로였나 보죠? 예. 고속도로인 게 아니고. 예, 자동차 도로에서. 근데 그 순간에 앞차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이미 그 가속도는 붙었고, 어떡하지? 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 트럭이 한 대 오는 거예요. 트럭이, 그래, 이 순간에 어떡하지 하면서, 이러다 내가 그 순간에 사티가 있었으니까, 내가 알아차림 하면서 죽는 것도 괜찮겠네. 알아차림 하는 중에 죽는 것도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순간 딱 스쳤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하지 하면서 보니까 그 뒤에서 부앙 하면서 큰 트럭이 딱 클러치를 누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나 옆에도 차선에 계속 차가 다니고 있고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에서 트럭이 와서 저를 밟게 되고 거기서 그대로 또 속도를 유지해서 악셀레터를 밟게 되면 앞에 전동차. 전동 자전거를 그 양반을 밟게 되고 어떡하나 하다가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씩 이렇게 밟게 되니까 뒤에서 이제 트럭도 이제 속도를 조절하게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옆차선이 비니까 트럭이 또 한 번 저를 울려주면서 차선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오는데 뒤에서 오던 차들이 트럭하고 이제 속도를 같이 붙여서 오면서 또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트럭이 차선을 바꿨을 때 제가 같이 차선을 바꿔버리면 뒤에 오는 차가 분명히 앞에 가는 그 전동 자전거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바꾸겠고 계속 비상 깜빡이를 누른 채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계속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계속 밀리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한 대씩 차선을 다 바꿔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 차선 바꿔서 다 가도록 두고 이 양반을 내가 어디까지 에스코트해서 좀 가줄까. 분명히 그 코너기 때문에 앞도 뒤도 튀어있지 않아서 제가 비켜버리면 분명히 박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또 그 다음 약속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 가지? 하면서 계속 이제 갔는데 한 2, 3분 갔을까? 트이는 거예요. 이제 앞에 길이 트여서 이제 더는 내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양반을 그냥 지나쳐서 갔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예전 같으면 막 심장이 막 나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는데 되게 평온한 마음이더라고요. 또 약간 아쉬운 거는 그 양반을 내가 조금 더 에스코트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라고? 지금 우리 육아과 부사님이 이제 실전에서 지금 많이 써먹고 있는 중이라서 참 괜찮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간의 지혜든 추세간의 지혜든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그게 더 마음을 더 활짝 열어놔야 되겠죠? 그때 첫째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당황을 해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것이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이렇게 당황하는 마음을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추세간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세간의 지혜도 적용을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당황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혜로서 자꾸 우리 사띠로서 그거를 이렇게 줄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세간의 지혜를 써줘야 돼요. 운전하신 분들이 운전 배울 때 그런 것들 많이 적용하는 걸로 시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행 연습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첫째는 당황하는 마음을 먼저 사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간의 지혜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사띠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그게 안 해도 되고, 어쨌든 그때는 일단 당황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사띠를 하고,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면서 세간의 지혜도 써줘야 돼요. 그 도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규칙 같은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당황을 하면 더 안 좋은 걸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실전을 참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불각검사님이.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제가 대상이, 그래. 제 나름으로는 이게 깨어있다라는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통으로 다 느낌이든 뭐든 게 다 알고 있다. 약간 맑다? 이런 느낌, 맑은 느낌. 막다. 예, 그 느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들어오는 소리라든가 냄새 이런 것들은 그냥 흘깃흘깃 보게 되고 그냥 항상 깨어 있는가 이것만 대상으로. 그래요. 지금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통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뭉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공간성으로 본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본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여기다 어떻게 점을 찍을 수 있느냐. 공간성으로 확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는 마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는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깨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한 거에서는 어떤 점, 검정 점들이, 까만 점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켜져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는데, 그 깨어있는 것으로서 이제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한번 더 물어봐 주는 건 좋아요. 이거 말고 뭘 알고 있지? 그렇게 보는 건 좋고요. 그거는 집중하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가볍게 보는 거. 그게 경쾌하게 본다.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일단은 또 뭐 알고 있지? 내가 뭘 알아야지? 그게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그 지혜 진도를 좀 빼주는 일이거든요. 알아지는 걸 자꾸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알아지게 하는 걸 말하는데, 깨어있음으로써 알아지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그럴 때는 대상이 안 보이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것은 이제 알아지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는 마음을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이는 거 자꾸 보면서 이제 알아지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우리가 늘상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 시어머니와의 관계.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들 많이 있잖아요. 배우자들을 보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을 안 줘? 남편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그때 그 보이는 게 뭐예요? 자신의 만화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화님이 밥을 안 주고, 딴 데만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 원인 결과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니까 이게 또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그게 이제 또, 그게 알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이제 그 사티가 해서 쭉 이어지면은요,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네, 사티가 이어진다는 게는 이제 깨어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티 사마디가 쭉 이어지면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많이 보입니다. 저절로 보입니다. 그 사나 스님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면서도, 이제 화장실 갈 때는 또 깨잖아요. 언뜻 깨기도 하고. 중간에 또 깨기도 하고. 깬다는 건 이제 의식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그럴 때, 그 보일러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걔가 항상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 대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잠깐 누워서 깨있는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 소리가 항상 있는데 그 보일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그 보이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보일러 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쪽 보는 쪽에 보는 힘이 달라져요. 참, 이수행이 그렇게 멋집니다. 그게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는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져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크게 말하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서 하여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대상이 항상 끊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끄러운 소리를 하면 막 시끄럽다. 나 수행 좀 하려는데 누가 조용히 못하냐, 어쩌냐. 그 미얀마 처음 온 수행 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소리 때문에 전투벌이다. 다음날 한국으로 기어 온다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 보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소리만 탓한단 말이죠. 그 소리 갖고도 얼마든지 이쪽 보는 힘이 좋고 보는 힘이 바르면 잠 저절로 와요. 그 대상이 있어주면서 고마워하면서도 잠 잘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애기 쌌을 때는 힘들긴 힘들더라고. 애기 쌌을 때는 힘들어. 아우,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아우, 밤새도록 개들이 싸우는데 죽겠더라고.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심심하다고. 그렇게 돼요. 그 보일러 소리가 그 세상에 그렇게 좋은, 깔리암 있다가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 보일러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쪽에서 보는 힘이 바르면, 보는 견해, 보는 마음가짐이 바르면 그래요. 거기에 낄레사가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보는 쪽에서 낄레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를 낄레사가 있이 보는 걸 보는 줄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르게 볼 줄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낄레사 있이 보는 거. 잘못 보는 건 뭐예요? 낄레사 있이 보는 거예요? 낄레사 없이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낄레사 있이 보면 그것을 잘못 본다고 그래요. 그걸 보는 줄을 모른다 그래요. 너무나도 그거에 습관들어져서 그래요. 낄레사가 시키는 대로에 너무나도 허용을 많이 해서 그게 세뇌가 됐어. 습관들어졌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조금 움직여도 그 꼴을 못 보고, 자꾸 남의 탓하고, 남의 탓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하고 남 상관이 없어요. 남은 없어요, 원래.
지 마음가짐, 그 보는 마음, 그게 말하자면 마음가짐이나 견해가 잘못돼서 그러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러지. 근데 그건 또 싸뜨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지금 개발시키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행도 하지 말고 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될까? 절대로 안 돼요. 영영 죽을 때까지 전투다 죽어. 남하고 타하고 남. 일단은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일단은 이분법적이에요. 이원론적이란 말이야. 너 나란 말이야. 그게 그 불치병이라고 어제 도원스님 불치병이잖아요. 그것도 그 낫지 않는 병.